안녕하세요. 현수 쌤입니다. 이투스의 김현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회문화랑 생활관리 쌤이 이제 2025학년도 대비해가지고 커리큘럼을 쫙 짜놓은 거를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너무 길게 끌진 않을 테니까 만약에 쌤 수업을 들을 생각이 조금은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쌤 커리큘럼 영상 소개 정도는 다 보고 나서 쌤을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1년 동안 이제 진행되는 큰 그림이 여기서 다 소개가 될 거고 쌤이 최대한 좀 자세한 건 자세하게 또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빨리 넘어가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한번 쭉 봐주면서 따라와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김현수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생활관리와 사회문화를 이투스에서 지금 하고 있고 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이투스에서 데뷔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탐 전체 2타 위치를 지금 수성을 하고 있는데 쌤은 뭐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또 유명한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쌤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좀 많겠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쌤은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사탐 관련된 강의를 하기에는 아마 최적의 학과가 아닐까. 사회학과가 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얇고 넓게 배우는 학과예요. 대신에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이제 지식을 가르치기에는 요만한 학과가 없다라고 쌤이 약간의 좀 어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뭐 내가 뭐 고3 때 공부 못했겠어? 당연히 잘했겠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심리적으로 약간 안정을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투스 온라인에서 지금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쌤이 이제 작년에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나. 사실 작년 요맘때 쌤이 굉장한 긴장 상태였거든. 사실 쌤은 형강에서는 꽤 오랫동안 수업을 해온 선생님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강에는 작년에 처음 데뷔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올라가면은 애들한테 애들을 이 성적을 잘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 형강에서 하는 거랑은 많이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말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1년을 좀 해보고 나니까 소감이 좀 그래요. 안 달라. 별로 안 다르더라고. 형강에서 수업을 하는 거나 사실 인강용으로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나 쌤 입장에서 별로 느낌이 다르지가 않아서 오히려 되게 즐거웠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는 사실 조금 더 준비가 된 상태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조금 뽕에 차 있어요. 약간 좀 자신감에 조금 차 있거든. 그러니까 좀 믿고 따라와 주셔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쌤이 작년에 2023년에 Q&A랑 이제 수강 후기에서 계속 반복적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특히 한 6월 들어가면서부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Q&A 하는 친구들마다 수강 후기를 쓰는 친구들마다 거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이제 알았는지 후회스러워요라는 말을 진짜로 많이 들었습니다. 쌤이 그래서 약간 자부심도 많이 느꼈어요. 6월쯤까지는 커리큘럼을 찍으면서도 솔직히 말해야죠. 쌤이 막 알려진 강사가 아니었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과연 내 수업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한 6월쯤 넘어가면서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더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내 수업이 친구들의 성적을 올려주는데 제일 어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수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형강에서 쌤이 받았던 그 느낌을 인강에서 사실 작년에 똑같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올해는 좀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쌤은 어차피 강사로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결과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쌤을 듣든 누구를 듣든 결론적으로는 이 쌤이 내 성적을 올려줄 수 있다. 수능까지 우리를 잘 끌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성적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강사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강사로서 쌤이 제일 집중하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이고 뭐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커리큘럼을 들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에서 뭐 흥미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별개는 결국 강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이 수능이라는 어떤 시험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이해도가 높고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가 결국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쉽게 이해시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쌤이 제일 자신이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점수를 올리는 데 집중하는 좀 실전적이고 되게 효율적인 강의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강사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능에서 만점, 1등급 말고 쌤은 만점이 좋거든요. 1등급을 넘어가지고 만점까지 갈 수 있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 가지고 쌤이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일단 수업 특징부터 쌤이 전반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수업 스타일 그리고 쌤 수업을 지금까지 들어본 친구들이 많이 남겨준 수강 후기나 Q&A나 DM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쌤한테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쌤은 개인적으로 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쌤 수업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쌤이 물론 필기를 해요. 필기를 할 때는 하고 여러분들한테 책에다가 뭔가를 적으라고 계속 시키긴 할 겁니다. 최소한의 필기마저 삭제를 해버린다면 여러분의 최소한의 집중력을 유지시켜주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선 필기를 시키겠지만 기본적으로 필기를 많이 시키진 않아요. 특히 쌤은 판서를 쫙 해가지고 그 판서를 똑같이 따라 적게 하는 강의를 별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강의가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에 나오고 있는 생활과 사회문화의 어떤
출제 경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냥 단어들을 열심히 외우고 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만점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쌤이 항상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는 거는 판서를 최소화하고 쌤이 직접 적는 거를 특히 최소화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한마디라도 더 여러분들의 정수리를 보는 게 아니라 쌤이 현강에서도 애들 정수리 보는 게 제일 싫거든. 내가 필기를 딱 해놓으면 그걸 따라 적는다고 막 내 수업을 듣고 있지 않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쌤한테 집중을 오게 만들어가지고 말로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이해시키고 일단은 이 사상가가 지금 이런 논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이해 수준을 지향하는 강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쌤이 생각하는 가장 쌤 강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쌤이 좀 다른 강사님들하고 조금 다르다 혹은 조금 더 내가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쌤이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투스 현수쌤, 원래는 현자타임의 5분 사탐이라는 이름이었다가 쌤이 지금 이 영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투스 현수쌤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투스 현수쌤이라는 채널에 가시면은 쌤이 지금까지 해놓은 수능 해설 강의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셔서 약간 좀 자랑을 하자면 댓글을 한번 보세요. 댓글에 이제 대충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선배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알바 같은 거 당연히 안 쓰고요. 거기 있는 친구들 당연히 그냥 실제로 듣고 나서 쓴 친구들이거든. 거기 보면은 거의 그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이 쌤만큼 이해를 잘 시키는 쌤은 처음이다. 약간 말 자체를 친절하게 해주는 선생님이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적혀 있을 거야. 결국은 그것도 쌤의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관리랑 사회문화를 공부하면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약간 이거는 선생님들이나 할 수 있는 풀이지 내가 적용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아마 쌤 강의를 들으면서 느껴지지 않을 거야. 최대한 학생의 관점으로 다가가지고 진짜 바닥부터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걸 쌤은 지향을 하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도 이해가 쉬운 수업, 누구보다도 쉬운 수업이라고 좀 많이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5개념이 없다는 거. 사실 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 이 과목 특성상 뭐나 딱딱 떨어지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데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되게 깊은 철학자들의 얘기를 수능 수준으로 단순화시켜서 전달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5개념 사건이 많이 터져요. 사실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뭐 쌤이 사실 5개념이 제로다. 정말 죽어도 하나도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생활관리는 되게 복잡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는 약속 드릴 수 있죠, 쌤이. 원전을 다 읽어봤고 그 원전을 통해 가지고 수능 과정에서 출제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잘못된 내용을 학습하지 않게끔 그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선 안에서 절대로 쌤이 5개념이라든지 쌤이 가르쳐준 내용 때문에 수능에서 틀리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선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Q&A를 쌤이 직접 답변을 합니다. 작년에는 쌤이 진짜 싹 다 답변을 했거든. 올해는 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작년에도 쌤이 직접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Q&A에 대해 가지고 약간 소문이 퍼졌나 보지. 그리고 막판에는 Q&A가 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쌤이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씩 Q&A 답변을 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체력적으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쯤에 가면은 약간 쌤이 우수한 조교들을 뽑아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질문을 일부 할애할 수도 있겠지만 초기 앞에 부분에서 질문이 너무너무 많지 않은 그 수준까지는 쌤이 반드시 다 쌤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직접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당연히 Q&A 퀄리티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당연하지만 보통은 쌤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는 쪽은 잘 없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 여러분들한테는 그것도 되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들어보시면 느낄 겁니다. Q&A에서 약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Q&A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이점이겠죠. 쌤이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투스 현수쌤이라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SNS 통해서 의사소통도 하고 있고 쌤이 또 저기 홈페이지에 가면은 제 인스타도 나와 있으니까 인스타에 DM으로 막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막 무슨 이번에 이런 개념을 공부했는데 그거 그냥 Q&A로 물어보시고 DM으로는 쌤의 뭐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라든지 뭐 쌤의 커리큘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혹은 뭐 응원해 주세요 이런 것들 저 너무 좋아합니다. 쌤이 또 응원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DM을 좀 남겨가지고 쌤이랑 같이 의사소통 할 수 있으면 뭐 너무 좋죠. 어차피 시작한 거 쌤은 만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쌤이 아까도 슬쩍 얘기를 했지만 쌤은 별로 1등급의 가치를 두지 않아요. 1등급은 당연히 맞아야 돼. 당연히 맞는 거고 사실은 만점을 받아가지고 표준 점수랑 100분 이상으로 최대한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간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수시를 목표로 한 친구들도 되게 많겠지만 혹시나 정시를 지향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로 생윤에서 사문에서 불리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만든다. 심지어는 사실 생윤이랑 사문이 쌤 수업을 들으면서 캐리를 해가지고 대학교 간 친구들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쌤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은 결국 만점을 받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같이 이끌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지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사문이랑 생윤이랑 연결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회문화부터 설명을 들어가는데 쌤은 또 아마 사문 생윤을 하는 다른 강사 쌤들
쌤들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쌤은 사회문화랑 생활관리의 커리큘럼 자체가 이원화가 돼 있어요. 한꺼번에 같이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쌤은 사회문화랑 생활관리라는 과목을 둘 다 가르치긴 하지만 이 두 과목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능까지 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커리큘럼, 생활관리 커리큘럼이 커리큘럼 이름들도 조금씩은 다르고 개념 완성 정도 제외하면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순서라든지 혹은 가르치는 내용이라든지가 완전 차이가 난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게 과목마다 최적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받을 거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먼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은 어차피 사회문화의 시작은 당연히 개념 완성입니다. 뭐 생활관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논리들, 사상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요 입장과 요 입장의 기본적인 차이들과 공통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개념 완성을 통해 가지고 저스트 디스 개념 완성이라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 개념이라는 거의 논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당연하게 암기, 기본적인 암기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쌤이 아까 논리 중심의 수업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암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당연히 암기할 거 꽤 많은 편이고 다만 사회문화의 과목 특성상 모든 사탐 과목을 통틀어 가지고 암기할 양이 거의 제일 적은 편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충분히 암기는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쌤이 완벽하게 논리적으로도 약간의 선지 변형 같은 것들이 수능에 나오더라도 무난하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쌤은 아까도 얘기했죠. 판서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판 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노트에 다 적으라는 식으로 수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쌤은 개념 교재 한 권이 딱 있고 그 개념 교재 안에다가 모든 필기를 해나가면서 그 교재를 완성해 나가는 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단권화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노트 따로, 개념 교재 따로, 뭐 또 다른 심화 교재 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별로 지향하지 않아요. 모든 내용은 개념 교재 안에 적어가지고 그 교재를 수능장에 들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지향하는 강사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듣는 게 아마 좀 더 편할 수 있어. 쌤도 사실 고3 시절에 필기하는 걸 되게 싫어했단 말이지. 아니 이해를 하고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에다가 내가 추가로 덧붙여가지고 암기를 하면 되는 건데 판서하면은 손이 일단 아프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판서를 하는 과정에서 쌤 얘기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암기만 돼 있는 상태에서 선지가 변형된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그걸 틀리게 돼 있단 말이죠. 쌤은 그 상황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한 권 안에 모든 걸 정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표 특강이랑 관련된 도표 통계 원리를 학습하는 게 진짜 중요하지. 사실 사회문화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사회문화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약간 킬러라고 불렀는데 요즘에 약간 그 단어가 이제 조금 약간 민감해져가지고 내가 그 얘기는 안 할게. 약간 심화 주제라고 하면 당연히 사회문화에서는 도표 특강이야. 도표 원리랑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느낌이 좀 바뀌었어. 재작년까지는 보통 4개가 출제됐단 말이야. 그리고 4개가 거의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계층 이동이라는 꽤 쉬운 주제 하나를 빼고 나머지는 꽤 어렵게 출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개념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오고 도표 통계 문제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변별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문제였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느낌이 달라졌단 말이야. 이번에 수능이 도표 문제가 개수가 하나 줄었어요. 이번에 수능에서 그것 때문에 도표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압박감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표 통계를 안 하면 죽어도 사회문화 만점이나 1등급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주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념 완성을 딱 끝낸 시점에서 이걸 반드시 듣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커리큘럼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줄게. 도표 통계의 원리부터 기초부터 쌓아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뭐 우리 사탐하는 친구들이 다 그렇지만 쌤도 그랬어. 쌤도 문과 출신이니까 당연히 어릴 때 수학 되게 싫어했고 그지? 수학적인 원리들 하나하나 배우는 거 되게 짜증 난단 말이야 사실은. 그리고 이게 내가 왜 지금 이 사회탐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어디 중학교 수학 같은 거 배우는 느낌이 분명히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방심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기초적인 원리들은 배울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서 문제를 들어가면 100% 틀립니다. 이게 원리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실전적으로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론을 체득시켜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가지고 도표랑 관련된 원리들을 확실히 들을 필요가 있고 요 과정까지는 이제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반드시 최소 3번 정도는 반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냥 수능 시험장에서도 어떤 선지가 나오면 요건 기능론, 요건 갈등론, 요건 진화론, 요건 순환론 이런 식으로 툭 치면 바로 나올 수준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쌤이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사회문화는 결국은 타임어택 과목이라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 정도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분명히 수능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 과정을 반복하는 거는 쌤이 앞으로도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넘어가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 훈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금 다시 한번 말하자면 사회문화는 결국 타임어택 과목이고 30분 안에 20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요즘 수능이 약간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걸 강요해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합니다. 끊임없이 문제 유형을 복잡하게 내고요. 끊임없이 도표 통계에서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계속 출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20문제를 다 못 풀고 30분이 끝나도록 유도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사회문화에 나중에 수능에 가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 20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수능 시험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억울하거든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전 문제풀이를 계속 학습시키고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런 유형을 풀 때에는 이런 행동적인 영역을 적용을 해야,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배치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야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함정에 걸리지 않고 풀 수 있다는 거를 쌤이 계속 체득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실전적인 강의일 겁니다. 앞에 내용들은 기초를 쌓는 과정이라면요. 여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에 대비하는 어떤 커리큘럼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점수가 제일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수업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사실 그 모의고사에선 제일 중요한 게 6평이랑 9평이 반영되는 거야. 사실 많은 모의고사들을 쌤이 매년마다 접하지만 쌤이 다른 모의고사들을 보면서 약간 느끼는 아쉬움 같은 부분들은 결국은 그 문제들이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들만 반영이 돼 있고 올해 6평이랑 9평, 평가원 모의고사가 결국은 수능에 반영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기반이 되지 않은 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쌤이 사실상 이 모의고사를 거의 매년 완전히 새로 제작하는 수준이거든요. 6평, 9평을 치고 나면은 보면 알게 될 겁니다. 6평, 9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능에서 가장 나올 법한 문제들을 만드는 게 어떤 느낌인지 결국은 거기에 쌤이 마지막에 역량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만드는 모의고사니까 퀄리티는 쌤이 보장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방금 쌤이 얘기한 그 맥락에 따라 가지고 커리큘럼이 지금 사회문화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생활관리는 또 달라요. 1월에서 3월까지는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 대략 한 11주 정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요걸 통해 가지고 쌤이 개념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거고 3, 4월에는 킬더킬러 도표 통계 원리 훈련하고 5월 1일부터 8월까지는 이제 타임어택이라는 커리큘럼으로 이거 새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거든요. 유형별로 문제풀이 훈련하고 자체 제작 문제들 쫙 넣어가지고 미친 듯이 훈련해가지고 성적을 쫙 끌어올리는 단계. 9월부터는 이제 마지막 대비를 위해 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더운 실전 모의고사, 넥스트 레벨 도표 모의고사. 무슨 차이인지는 조금 이따가 바로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회문화에선 첫 번째 커리큘럼이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입니다. 다 필요 없고 어차피 개념이 제일 중요해. 결국은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다른 훈련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념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과정부터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개념 완성 단계, 개념 뿌리 붙이기.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들어갈 거고요. 단권화, 아까도 강조했지만 한 권 안에 다 정리합니다. 한 권 안에다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 책을 그냥 수능 시험장에 들고 가서 한번 다시 쪼르륵 보면서 완벽하게 이 문제들에 나오는 선지들에 대한 대응 혹은 유형들을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나오는 것들에 대한 대비까지 해드릴 거고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와닿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외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들을 체득해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릴 겁니다. 현실적인 예시들도 되게 많이 들어드릴 거고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는 게 사실 이 개념 완성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9등급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노 베이스라고 불리는 친구들도 어떻게든 따라올 수 있게 쌤이 설명을 하면서 가는 편이니까 그건 좀 믿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개념 완성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으로 이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약간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이라는 학문이랑 소위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랑 약간 짬뽕이 돼가지고 문화인류학이 한 2 정도, 사회학이 한 8 정도 이렇게 개입이 돼 있는 쌤의 전공 과목이기도 하죠. 그 정도의 학문인데 사실 이게 어떤 부분은 또 되게 지루하기도 할 거예요. 배우면서. 그런 부분을 약간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쌤이 기획을 다 하죠. 이 부분에서는 좀 재미가 없다 싶으면은 쌤이 그냥 평소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쌤이 사실 되게 특이한 일들도 되게 많이 겪은 사람이거든요. 쌤이 약간 인생이 좀 드라마틱해가지고 입시할 때도 쉽지 않았고 쌤이 막 인도 여행도 막 한 1년 정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들 그 외에도 쌤이 여러 가지 막 활동들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거랑 관련돼서 좀 재밌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좀 지치지 않도록 이 12주에 달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오개념 없을 거고요. 사회문화에서는 생활관리는 약간 여러모로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 이게 원전을 다 읽어봐야 되니까.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사회학이라는 건 생각보다 꽤 단순한 학문입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그래서 당연히 오개념 없고 기출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올해 수능 그리고 올해 6평이랑 9평에 나왔던 제일 최신에 있는 수능 트렌드랑 관련해가지고 문제들도 풀어볼 거고요. 당연히 각종 선지들도 풀어보면서 같이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라는 거에 대한 기초 작업도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강을 촬영해가지고 업로드되는 버전이 나올 거고 12월 30일 즈음에 개강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월 31일 정도면은 영상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월 초까지는 이제 완강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대략 11주 정도의 기간 동안 혹은 12주 길어지면 12주 정도 짧으면 11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해가지고 사회문화랑 관련된 개념은 완벽하게 탄탄하게 쌤이 다져 드릴 겁니다. 수강 대상은 전원이에요. 쌤 저는 뭐 재수해가지고요 그 전에 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안 들어도 되나요? 아니요,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또 수능에서 나오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원이 수강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더킬러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도표의 실마리라는 부제목을 쌤이 붙여놨는데 결국은 도표 통계 원리랑 관련된 수능에서 올해는 3문제가 나왔지만 내년엔 또 4개가 나올지 어떨지 사실은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50점을 맞기 위해 가지고 당연히 도표를 잡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도 그냥 도표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쨌든 이 수업에서는 도표 통계를 완전히 정복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도표 원리랑 관련된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초 원리를 일단 완벽하게 학습을 해야 돼. 뭐 소위 가중평균이라고 불리는 원리들도 있고 분모 분자 증가율이랑 관련된 원리들도 있고 사실은 여기 나오는 원리들이 여러분이 좀 쫄 수도 있지만 수학적인 원리를 배운다고 하니까 그 수학적인 원리라는 게 아까도 슬쩍 얘기했지만 중학교 수준이야. 쫄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도 못한다? 그럼 나중에 사회생활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쌤이 사촌 동생이 낳은 아기가 사촌 동생 아기를 좀 일찍 낳아가지고 쌤이 초등학생 조카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요거를 배우게 만든 적이 있거든요. 쌤이 그 친구도 이해하는 수준이야. 이렇게 하면 대충 풀리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 도표 통계 문제를 풀려본 적이 있는데 되더라고. 근데 니들이 왜 못하냐고 이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도표 통계 원리랑 관련된 문제에서도 함정이 진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함정 같은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빠르게 풀려면 어떤 기초적인 원리들을 알아야 되는지랑 더해가지고 살짝의 약간 야매 팁 같은 것들도 많이 드리게 될 겁니다. 대충 이런 문제에서는 대충 요 정도 번호가 답인 경우가 많아. 뭐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될 거야 사실은. 그게 뭐랄까. 정도는 아니지. 약간 정파의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쌤은 또 사파 이런 것도 약간 좋아하거든. 약간 뒷길로 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문제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랑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기출 문제도 당연히 여기서 풀게 되겠지만 쌤은 뭐 자체 제작 문제를 워낙 많이 만드는 편이기 때문에 쌤이랑 제일 친한 친구가 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쌤이랑 많이 친하고 쌤이 또 뮤지컬 동호회를 했었어. 근데 쌤이 노래도 좀 치고 그러거든. 쌤이 뮤지컬 동호회를 하면서 되게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서울대 출신이고 그 친구는 통계학 박사과정이야. 지금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교수를 할까 회사를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쌤이 한 4년 전부터 같이 일하면서 도표 통계 문제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도표 통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퀄리티가 쌤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제일 잘 만들어. 쌤이랑 그 친구가 만드는데 사실 누가 더 이상 잘 만들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체 제작 문제 퀄리티 굉장히 높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훈련할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고 기출 문제도 당연히 풀면서 기출의 흐름은 이렇다.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이것도 현강 촬영해가지고 업로드 되고요. 3월 초쯤에 개강돼가지고 4월 말쯤 되면 이제 완강되는 그런 일정으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도 당연히 전원이에요. 이것도 재수생들도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작년에 쌤을 들은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은 아마 이 강의를 들어보면 느낄 거예요. 이게 내가 배웠던 도표 통계 원리의 기초적인 원리가 약간 부족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것도 전원이 필수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올해 새로 만든 커리큘럼이야. 쌤이 작년까지는 기출의 메타라 그래가지고 그냥 기출 문제만 분석하는 커리큘럼을 했었어. 기출 문제 살짝 변형하거나 이런 수준으로 했었는데 쌤이 작년에 그 커리큘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기출 문제만 풀어나가는 과정으로는 앞으로의 수능에 대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재수생이나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출 문제들을 워낙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별 감흥이 없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풀어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이미 문제를 외워버린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뭔가 학습 능력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피드백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쌤이 약간 반성을 하고 그래 그러면은 유형별로 아예 확실하게 훈련을 시켜주자. 그냥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유독 어려운 유형들에 많이 집중을 해가지고 당장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당장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가지고 그 함정을 피하는 법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게 성적을 당장 올리는 거에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형별로 문제풀이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의 커리큘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지, 암기, 기출, 양치기로 2등급까지는 가능하지만 사실 1등급은 결국은 이거 사회문화 해보신 친구들은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리고 도표 통계 문제를 깔끔하게 푸는 것이고 함정을 피하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개념 문제에서도 요즘 들어가지고 함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념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쌤은 사회학과를 나온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요즘 수능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한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사실은. 사회학과를 나온 쌤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회학이랑 별로 관련 없이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문제 자체를 IQ 테스트 같이 만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개념을 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표 형태로 막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yes, 아니오로 대답을 하면은 상황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중에 느껴지게 될 거야. 진짜 짜증 나거든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좀 더러운 함정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럼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스킬을 키워야 되거든. 그거랑 관련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그리고 자체 제작 문제 엄청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 커리큘럼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자체 제작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출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면서 이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도표 통계 문제의 원리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보여줄 거예요. 앞으로의 수능이 어떨지에 대해서 메타를 예측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개념 적용하는 과정이고요. 당연히 앞에서 개념을 배웠던 것들 중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선지가 나오면 헷갈릴 수 있구나. 그럼 다시 개념 완성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집니다. 다지면서 쌤이 또 해설을 아마 쌤 그 유튜브 가가지고 해설 강의를 보면 알 거예요. 아니면 이투스에서도 해설 강의 다 볼 수 있는데 해설 강의를 보시면 쌤이 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해설할 때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하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충분히 마음에 들 겁니다. 더 다양한 문제풀이 행동 영역이라는 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거야. 유형 하나하나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전략이 짜여진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많이 위험합니다. 그냥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런 유형, 요런 도표 통계 유형, 요런 도표 통계 유형에서 내가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전략을 학습하지 않으면은 수능 시험장에서 그게 툭툭 튀어나오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탈락하게 되는 거거든. 만점을 받는 경쟁에서. 그런 과정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쌤이 좀 실전적인 도움을 요 커리큘럼에서 제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현강 촬영해가지고 업로드 되고요. 5월 초에 개강해가지고 8월 말에 완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요거는 시즌 1, 2로 분할을 할 걸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시즌 1에서는 개념 중에 어려운 유형들을 다룰 거고 시즌 2에서는 본격적으로 도표 통계랑 관련된 좀 더 어려운 문제 그리고 좀 더 고퀄리티로 만들어진 자체 제작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루면서 하나하나 유형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 대상은 이래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걸 사실 넘어서서 단순히 그냥 기출문제만 쭉쭉쭉 풀어주는 그런 수업은 싫다. 좀 변형된 문제들 혹은 자체 제작 문제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실전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강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직접 풀지는 않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강사쌤들이 다 그렇겠지만 나 포함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시험이 끝나고 나가지고 문제를 받아든단 말이야. 근데 쌤이 예전에 이제 강사에 데뷔하기 전에 옛날에 그 당시에 사회문화 하시던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 아니 저거는 자기가 집에서 편하게 푸니까 저렇게 해설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답도 다 봤잖아. 해설도 다 보고. 그러고 나서 해설하면 누가 못하냐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정석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하냐고. 문제는 수능 시험장에서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길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다 아니까 이 원리는 여기 적용하면 되고 이 원리는 여기 적용하면 되고 되게 우수하게 모범생 같이 해설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해설은 모르겠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수학 문제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원리는 다 대충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문제를 틀린 이유는 뭡니까? 적용이 안 되거든. 어떤 힌트를 보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지 그 논리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야 되고 그 순간에 수능장에서 기억이 안 날 땐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수업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쌤이 지향하는 문제풀이 방법론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게 될 거예요. 가장 실전적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제 요거는 이제 9월 이후부터 9월 평가원이랑 6월 평가원이랑 반영해가지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게 시즌 1, 2, 3로 구분돼 있는데 방금 쌤이 말한 건 시즌 3 얘기하는 거고 시즌 1, 2에는 각각 6평 대비 9평 대비로 2회씩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실전을 보기 전에 그게 6평도 그렇고 9평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당연히 그 직전에 약점을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실전적으로 내가 배워본 문제풀이 방법론 혹은 개념들을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해 가지고 더원 실전 모의고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더원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당연히 처음엔 개념 구멍 메우기,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구나 틀려나가면서 배우는 거야. 쌤이 이 실전 모의고사를 좀 어렵게 내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나가면서 많이 틀린다고 해가지고 뭐 점수 같은 거 열려낼 필요가 없고 이걸 통해서 배워나간다라는 마인드로 하면은 결국은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요. 기출문제 EBS 선지 변형하고요. 당연히 자체 출제하는 문제들도 엄청 많을 거고요. 아니 자체 출제하는 문제가 엄청 많은 게 아니지. 다 자체 출제하는 문제야. 기출이나 EBS에 나온 선지들을 살짝 변형을 하거나 많이 변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개념 구멍이 있었구나, 논리적 구멍이 있었구나를 봐주게 될 거예요. 개념이나 도표까지 당연히 전방위. 이거는 쌤이 해설 강의를 원래 길게 하기 때문에 해설 강의 자체가 쌤한테는 하나의 특강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풀었어야지. 만약에 이렇게 안 풀었으면 니들이 잘못한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풀도록 해. 라는 얘기들을 꾸준히 해주게 될 거예요. 1등급을 위해 가지고 마무리해가지고 정리하는 과정, 일종의 특강이라고 했으니까 개념들도 쭉 한번 훑어줍니다. 진짜로 이건 나중에 봐봐.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개념들을 한번 쫙 훑어주면서 이 부분에서 니들이 이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 부분에서 이런 선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얘기들도 하는 수업이 될 거고요. 해설 강의를 현장에서 찍는 거 아니면 스튜디오 촬영본으로 업로드를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시점쯤에 쌤의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이 될 거고 6평, 9평 대비해가지고 2회씩 시즌 1, 2가 나오고 시즌 3로 이제 수능 대비해가지고 6회가 나올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 대상은 평가원 모고나 수능 직전에 수험생 누구든지 실전 연습을 하고 싶다. 퀄리티는 진짜 압도할 거니까 쌤이 진짜 이를 악물고 이번에 더 만들 거니까 작년에도 쌤이 그 모의고사들 평가 되게 좋았거든요. 수강후기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쌤의 목표는 그거야. 누구도 발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퀄리티의 모의고사를 만들어내야만 된다라고 쌤은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조만간 한번 보게 되실 거예요. 5번째 이제 마지막 커리큘럼 넥스트 레벨 도표통계 모의고사라는 건데 사실 도표통계 고퀄리티 문항훈련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도표통계야말로 결국은 사회문화의 끝이고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랑 관련된 집중적인 모의고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름은 도표통계 모의고사라고 붙어 있는데 작년에 쌤이 이걸 살짝 변형해가지고 내기는 했었어.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일단은 고난도 도표통계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표 통계에 많이 집중하는 모의고사라는 거지 개념 유형은 아예 안 낸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도표 통계에 많이 쏠려 있어서 한 10문제가 나온다고 치면은 한 회당 10문제가 될 텐데 6문제 정도는 아주 어려운 도표 통계 문제로 나갑니다. 사실 여기 있는 도표 통계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이거 풀 수 있네. 시간은 조금 걸려도 어떻게든 풀 수 있네라는 수준이 나오잖아. 사회문화의 수능에서 나오는 도표 통계 문제 정도는 진짜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쌤 제일 친한 친구 서울대 통계학 박사 그 친구랑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출제하고 사실 앞에 있는 자체 제작 문제도 이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만들고 있지만 여기서 이 친구의 역량이 좀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문제를 만들 때 좀 너무 많이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넌 너무 문과 감수성이 없다. 이과 놈들은 다 그러냐 이러면서 지적을 하면서 이 문과 친구들한테 맞는 수준 이 정도까지만 내도 충분하니까 수능을 대비하기에는 난이도를 조정하고 쌤도 아이디어를 같이 내가지고 동시에 같이 만들어보고 막 그런 과정으로 출제하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고난도의 문제. 또 너무 과하게는 만들지 않거든요. 수능에 나오는 수준에서 조금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모래주머니를 차고 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걸 벗고 나서 수능에 가면 이 정도면 쉽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만점을 위한 마무리 정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추가 하나만 하자면 개념 유형이랑 관련해가지고 올해 이제 한번 각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6평이랑 9평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반영해서 약간 유연하게 내는 모의고사다 보니까 이건 진짜 맨 마지막 커리큘럼이라서 쌤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결국은 6평, 9평에서 만약에 개념 유형이 되게 어렵게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개념 문제도 넣을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정도면은 수능에서 개념을 쉽게 내겠다는 뜻인데 라고 하면 10문제 전부 다 도표 통계 문제로 채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유연하게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이제 6평이랑 9평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거는 형태가 변할 수 있어.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방식으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설 강의 현장이나 스튜디오에서 촬영돼서 업로드되고 10월쯤에 개강됩니다. 10월 초쯤에 6평, 9평을 완벽하게 반영해서 더운 모의고사 먼저 나가고 그 이후에도 쌤이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수능에서 가장 고난도 문제로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가지고 킬러 유형 10개씩 총 3회 이렇게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 도표 통계든 개념이든 가리지 않고 출제를
해가지고 좀 더 도표 통계에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마지막 모의고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회문화 커리큘럼이 정리가 된 거죠. 만점을 목표로 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푸는 커리큘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쌤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이랑 관련된 거는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대략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생활과윤리입니다. 사실은 쌤이 사회학과 출신이고 솔직히 말하면 쌤은 사회문화에 자신이 되게 많아. 근데 그거랑 별개로 쌤을 좋아해주는 친구들은 거의 다 생활과윤리에서 많이 좋아해주더라고요. 그게 약간 쌤의 유튜브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쌤이 유튜브에서 약간 생활과윤리 관련된 영상을 좀 더 많이 올리니까 어쨌든 생활과윤리 같은 경우에는 쌤의 엄밀히 말하면 쌤은 사회학과가 전공이니까 사실은 생활과윤리는 이제 철학에 가까운 거죠. 사회학과가 사실은 철학도 배웁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학과를 가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회학과 지인들이 있으면 아마 들으실 텐데 사회학과에서 철학과랑 약간 콜라보가 돼 있는 게 좀 있어요. 사실 생활과윤리 정도에 나오는 철학자들은 쌤이 대학교에서 이미 다 배우고 온 거라서 당연히 전문성이 있다고 말은 할 수 있는 수준이죠. 생활과윤리 같은 경우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좀 더 쌤을 더 많이 좋아해 주는 그래서 쌤은 약간 슬플 때가 있어. 나는 사실 사회학과 출신인데 왜 이렇게 생활과윤리에서 더 강점을 바라는 것처럼 애들이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념 완성 당연히 해야 되고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회문화에서 했던 얘기들이 반복됩니다. 생활관리는 사회문화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게 사회문화는 좀 이론 중심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어 한 명 한 명의 사상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생활관리 같은 경우는 사상가 한 명 한 명이 구분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이론의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그 세부적인 차이를 저격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결국은 평가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별로 논리를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론의 거대한 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생활관리도 단권화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판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서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더 안 돼. 사회문화보다 암기하는 게 더 위험한 게 생활관리야.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죽어도 만점을 받을 수 없다고 쌤이 확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 책 안의 모든 내용을 싹 다 정리하면서 판서를 하는 내용들을 분량을 좀 많이 줄이고 대신에 제시문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인 건데 쌤은 생활관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관리는 변형 문제를 보는 것보다 기출문제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해. 재수생이라서 N수생이라서 쌤 저는 기출문제 이미 다 봤는데요. 그런 소리 집어치우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쌤이 하는 기출문제 해설은 다를 테니까요. 선지를 보는 것만 그치지 않고 제시문을 엄청 자세하게 봐주면서 이 제시문에 있는 문장들 중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수능에서 변형돼서 선지로 나오는지를 해설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듣다 보면 느낄 거예요. 실제로 이게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여기서 나오네?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이런 문장들도 앞으로 수능에서 나올 수 있겠네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해가지고 완벽하게 예측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심화 개념으로 좀 더 어려운 사상가들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얘기. 그리고 EBS 연계교재 진짜 중요하거든. 생활관리에서는. 사회문화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근데 생활관리는 EBS 연계교재 수특이랑 수완이 진짜 중요해. 여기 안에 나와 있는 새로운 개념들이 수능에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EBS 수완 수특을 엄청 자세하게 봐줘야 되는데 그걸 대비할 커리큘럼이 필요해가지고 쌤이 조금 이따 킬더킬러한 커리큘럼 할 거고 요걸 얘기를 안 했네. 개념 완성, 기출문제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요거 기출의 메타라는 커리큘럼, 저스트디스라는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은 반복 최소 3회 정도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논리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까지 숙달한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킬더킬러라는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고난도 심화학습을 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 사상가들의 논리를 되게 깊이 파고들 거고 수능에 나올 범위까지만 합니다. 쌤은 또 생활관리에서는 또 그런 문제가 되게 많단 말이지.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사상가의 원전 있잖아. 원래 그 사람이 써놓은 책, 그 사상가의 책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책에 있는 아무 문장이나 따와가지고 시험으로 내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돼요. 생활과 윤리라는 거는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가 되는 과목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시문이나 선지에서 제시되지 않은 논리가 갑자기 수능에서 튀어나오는 경우는 없어. 6평이나 9평에서는 그런 것들을 내가지고 야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 범위니까 외워라라고 해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수능에선 죽어도 그렇게 못 나와. 수능에선 6평이랑 9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밖을 벗어날 수 없는데 굳이 필요도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 수험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쌤이 선을 딱 그어줄 겁니다. 여기까지는 출제되고 그 이상은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확실히 공부를 해라 라고 여러분들을 가이드를 해줄 거니까 심화적으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결국은 6평, 9평을 기반으로 출제했냐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6평이랑 9평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 결국은 수능에 대부분 나오고요. 그래서 주제 같은 것들도 매년 새롭게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 때쯤 되면 쌤이 진짜 피똥을 싸거든요. 진짜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6평, 9평에 나와 있는 제시문들, 선지들, 그리고 출제되는 사상가들, 주제들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수능을 예측하는 이때부터는 작두 타고 이제 미친 듯이 예측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월에서 3월부터는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이랑 커리큘럼 해가지고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3월에서 6월까지는 기출의 메타라고 해가지고 기출 문제를 진짜 나노 단위까지 분석하는 커리큘럼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7월, 8월에서는 사회문화에서는 이 기출 문제 훈련하고 이제 자체 제작 문제 훈련하는 게 뒤에 있었잖아. 생활관리는 요게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고. 왜 그런 줄 아니? 6월에 수능 완성이 나오기 때문이야. 수능 완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EBS가 수특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7월에 해야지 이게 수완까지 나온 상태에서 EBS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쫙 불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월, 8월에 킬더킬러라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EBS 분석하고 심화 개념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9월부터 이제 모의고사로 들어가는 거죠. 더운 모의고사가 있고요. 넥스트 레벨 심화 주제 모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생활관리 커리큘럼이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 다 필요 없고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은 개념에 있는 논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사실은 누구나 수능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쪽에서 기출의 메타라든지 혹은 킬더킬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쌤이 다루긴 할 거예요. 근데 쌤이 지금까지 쌤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들을 지켜보다 보면은 개념 완성만 듣고도 만점이 나오는 친구들이 왕왕 있어.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은 실제로 개념을 하면서 쌤이 자세하게 알려주는 논리들을 완벽하게 체화하고 터득하고 이 개념 교재 안에 문제도 있지만 쌤이 제시문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실어하거든. 이 사상가가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들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해왔고 그 중에서 어떤 문장이 중요하고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 중에서 어떤 부분을 연결시켜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요걸 통해 가지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걸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를 가르치는 거기도 하지만 쌤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심화적인 내용까지도 한꺼번에 가르치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만 해도 2등급은 무조건 나오고 사실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쌤이 말해주는 논리들을 완벽하게 체득만 하면은 1등급의 만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커리큘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권화 시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서 길게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 거 부질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요 책 안에 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이 사상가가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고 이게 우리 일상 속에 어떤 식으로 예시로서 적용될 수 있는지 쌤이 또 예시 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예시들 하나하나 기억해 나가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변형된 선지도 대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줄 거고요. 자세하고 쉬운 설명. 결국은 평가원에서 내는 언어로 사실 배우기는 해야 되거든. 결국은 이 개념이라는 거를 그 평가원에서 내는 단어들 혹은 개념들 혹은 사상가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이걸 조금 더 쉽게 기억하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쌤이 가장 자신이 있습니다. 생활관리 현존하는 생활관리를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쌤이 그거 제일 잘한다고 진짜 자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할 거고. 사실 생활관리가 쌤은 되게 재밌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약간 철학 이러면 좀 짜증나지만 사실 생활관리 내에서 나오는 철학들은 그래도 좀 말랑말랑한 철학이야. 진짜 심각한 철학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얘기들도 진짜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현실에서 적용되는 얘기들이랑 쌤의 일상 속에서 알고 있는 경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들을 버무려 가지고 되게 재밌게 해줄 거니까 이것도 편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5개념 없고요. 쌤 당연히 원전 다 읽어봤고요. 그 원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문제 선 안에서 너무 과도하게 지엽적인 것들은 좀 자제하면서 그 안에서 기출의 트렌드를 따라가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한 채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기초를 쌓아드리는 과정입니다. 요거 현강 촬영해가지고 업로드 되고요. 12월 말에 개강돼가지고 12월 말이라는 게 사실상 1월부터 개강된다는 걸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1월 개강, 12월 말에 개강해서 3월 초까지는 완강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수강 대상은 당연히 전원이고요. 개념 완성은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N수생, 뭐 혹은 재수생 이런 친구들 쌤 저는 이미 개념 다 끝나는데요. 아니야 안 끝났어. 안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특히 그 전에 쌤 수업 말고 다른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쌤 수업 들어보시면 느낌이 완전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다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의 메타입니다. 기출 문제를 풀이하고 분석하는 커리큘럼이고요. 사실 쌤은 생활과 윤리에 있어서만큼은 기출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학습한다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출 원본을 봐야 돼요. 원본을. 쌤 저는 풀어봤는데요. 아니 다시 보라니까. 다시 보면 느낌이 다르다니까. 쌤이 해설해 주는 걸 들으면 느낌이 다를 거야.
내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분석을 잘못했다는 걸 느끼게 될 거고 처음 듣는 친구들은요. 그냥 들으면서 아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구나. 이 메타가 지금 요즘에 흐름이 약간 이렇구나. 요즘에 트렌드가 이 사상가한테는 이런 걸 강조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왔지만 한 3년 전에 제시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아 이것도 출제 영역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올해는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선지 암기로 2등급까지는 돼. 생활고에서 열심히 판서하고 그걸 열심히 받아 적은 다음에 단어들 위주로 기억하고 그런 걸 가지고 진짜 달달달달달 외우면은 어떻게 2등급 끄트머리까지 갈 수도 있어. 죽어도 만점이나 1등급을 못 받아.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그냥 열심히 판서하는 걸 받아 적은 다음에 난 생활과 윤리 공부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많이 빠지게 되는 함정. 맨 마지막에 그런 친구들이 보통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생활과 윤리는 말장난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분조장이 온다니까?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와요. 왜냐면 생활관리는 엄밀히 말하면 말장난 과목이 아니거든. 이건 말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을 암기 위주로만 배웠기 때문에 깊은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부분, 그런 함정들에 빠지지 않도록 쌤이 제시문 분석까지 좀 빡세게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쌤이 개념 완성하면서도 되게 많이 강조할 건데요, 어차피. 쌤은 생활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지 분석도 아니고 암기도 아니고 물론 기초가 돼야 되는 거긴 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이거라고 봅니다. 제시문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시문이라는 게 결국 이거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은 그거 있잖아. 문제가 보통 뭐 2번 뭐 이렇게 적어 있고 발문이 적혀 있고 이렇게 네모칸에 이렇게 뭐가 막 적혀 있고 여기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지가 나오는 거잖아. 요게 이제 제시문이란 말이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거를 보통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장 일부만 읽고 요거 칸트네, 요거 데카르트네, 요거 요나스네 이런 식으로 하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자세하게 읽어봐야 되고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요 중에서 중요한 문장을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중에서 중요한 문장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쌤이 그걸 찾아내는 법을 알려주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 사상가가 이런 개념적인 논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아직까지 수능에 출제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수능에 한번 나올 것이고 올해 나올 수 있고 6평에 나올 수 있고 9평에 나올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는 수업이 될 겁니다. 이것도 쌤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중에 가장 많은 성적 상승을 보이는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로 수능의 메타를 예측하기. 결국 이거라. 그래서 기출의 메타라는 이름을 잡아놓은 것이고 최근에 기출 트렌드를 분석을 하면서 수능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라는 거를 실전적으로 예측하는. 실전 개념 적용을 하는 과목이 부분이기도 하죠. 당연히. 앞에서 배워놨던 개념들이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잡으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구나. 다시 암기해야겠다. 다시 이해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수업이고 그 커리큘럼 안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기도 할 거고요. 꼼꼼하게 해설하는 거. 그거 뭐 쌤의 장점이라고 아까도 얘기 드렸죠. 가장 길게 해설하고 가장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선지랑 제시문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분석을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쌤이 본격적으로 기출의 메타나 혹은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을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제시문이 왜 중요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능에 출제되었었는가? 과거 사례를 들어가면서 예시를 만들어 줄 거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에 나오는 거를 예측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현강 촬영 업로드하고요. 3월 중순에 개강해서 5월 말에는 완강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지금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 쌤이 워낙 이걸 자세하게 봐주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딜레이가 조금 늘어나서 딜레이가 되면 한 6월 정도까지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 쌤이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의 일부기 때문에 쌤이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쌤이 이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리고 교재를 만들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수강 대상은 당연히 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개념 당연히 제일 중요하지.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도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만점 목표야. 킬 더 킬러, EBS랑 심화 분석하는 거. 연계 교재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특이랑 수완이 엄청 중요해요. 그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봐주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 수특, 수완을 안 봐도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심화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지엽적인 거랑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쌤이 아까도 한번 강조를 했지만 쌤은 지엽적인 걸 문제로 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평가원도 반드시 교육과정 안에서 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시문이나 선지 같은 출제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평가원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어디 롤스가 써놓은 원본 책에서 문장 하나 긁어가지고 문제를 낸다? 절대 그렇게 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엽적인 거를 기억하지 않을 필요도 있어요.
괜히 지엽적인 걸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의 논리가 무너지고 더 헷갈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는 그런 모의고사나 교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쌤이 선을 그어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외우면 절대로 수능에서 이것 때문에 틀리지 않을 거다라고 잡아주는 커리큘럼이 되기도 할 거고 EBS를 완벽하게 분석해가지고 추가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쌤이 자세하게 해설해주면서 이해도 도와주는 커리큘럼이 될 겁니다. 고난도 선지나 제시문을 기본적으로 분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진 못 봤을 법한 과거 EBS 연계교재에 나왔던 제시문까지도 쌤이 끌어와요. 그렇게 거기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기출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고 쌤은 생각을 하거든. 그런 것들까지 끌어와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이해,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얹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논리적인 기반을 만들어주고 추가적으로 어려운 선지들을 다시 한번 해설해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EBS 수특수안을 완벽하게 반영해서 이게 7월에 시작되는 커리큘럼이잖아. 6월쯤에 수능 완성이 나오면 쌤은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완벽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완전히 융해를 시켜가지고 녹여가지고 요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씹기 좋도록. 출제 가능한 지엽 정리. 쌤이 아까도 얘기했죠. 선을 그어줄 겁니다. 여기까지가 니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 이상으로 요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건 신경 쓰지 마. 요 정도까지만 외워주면 되고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주면 돼. 그래서 사실 이 커리큘럼을 들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 덕분에 수능까지 가는 과정이 되게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과도한 지엽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진짜 공부할 양이 무한대로 늘어나거든. 심지어는 자기가 롤스나 칸트 같은 사람 책을 찾아가지고 보는 애들도 있어. 화가 나 진짜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국영수 공부는 안 하냔 말이지. 국영수에 당연히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사탐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면은 다른 과목에 영향이 간단 말이야.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강 촬영해서 업로드 되고요. 7월 초에 개강해가지고 9월 평가원 전까지는 완성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9월 평가원을 무난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략 한 5주 정도의 커리큘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완성이나 기출은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개념 완성이나 기출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 커리큘럼을 들으면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이건 플러스 알파를 쌓아주고 수특 수완을 지금까지 이해한 개념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수업이 되는 거니까 만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들어줬으면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만점으로 가는 길을 확보를 해드린다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실전 모의고사예요. 더원 실전 모의고사는 당연히 실전 직전에 논리적인 약점, 개념적인 약점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개념 구멍 메우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걸 틀리네 내가. 이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선지들이랑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인 선지들이 나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암기해주고 논리적으로 이해해주고 기출이나 EBS 선지를 변형하기도 하고 자체 출제하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사실은 자체 출제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죠. 기출 문제들이나 EBS 중에서 변형돼가지고 실제로 수능에 출제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수능에 출제되는 범위 안에서 쌤이 적당히 변형을 해가지고 야 니들 이 선지 나왔을 때 맞췄지. 근데 이렇게 살짝 바꿔놓으면 어렵지.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처음 보는 선지들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들. 결국은 수능에는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 보는 선지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원전에서 막 긁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학습해왔던 개념 안에서 나오고 학습해왔던 선지나 제시문 안에서 나오지만 정작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 법한 얘기들 그리고 단어들을 살짝 스위칭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선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가지고 맞춰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하는 커리큘럼이 될 거고 1등급을 위해 가지고 마무리 속성 정리해 주는 그래서 쌤이 앞에 개념도 쫙 정리를 해가면서 들어가거든요. 주로 킬러 주제라고 소위 많이 얘기를 하는 이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소위 막 심화 주제라고 말하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단어들 그 어려운 사상가들 그런 사람들이랑 관련된 주제들을 메인으로 다루고 그 외의 주제들도 뒤쪽에서 이제 선지들 위주로 많이 다뤄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소위 7대 심화 주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다뤄주게 될 겁니다. 해설 강의 현장 스튜디오에서 촬영돼가지고 업로드가 되는 거고 6평, 9평 대비 각 2회, 수능 대비 6회 해가지고 모의고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완전히 풀 모의고사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20개의 문제가 나가는 그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 가지고 풀어보면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내가 못 알아보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아주 효율적인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수강 대상은 평가원 모고나 수능 직전 수험생입니다. 아까도 사회문화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6평 대비해서 2회, 9평 대비해서 2회 그리고 수능 대비해서 6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계속 시즌 1, 2, 3가 순차적으로 발매가 될 거고 수능 대비 6회는 당연히 6평이랑 9평이 완벽하게 반영돼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넥스트 레벨 심화 주제 모의고사. 요거 이제 심화 주제만 다루는 겁니다. 심화 주제만 딱 다루는 그런 모의고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전에 있었던 더원 모의고사는 풀 모의고사지만 요거는 한 10개 정도의 문제를 3회 정도로만 해가지고 출제를 할 거고, 요거 이제 보통 쌤이 마지막으로 한 10월쯤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6평이랑 9평에 나온 거, 기출문제에 나온 거, 쌤이 가르쳐 왔던 것들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까지 싹 다 정리를 하면은 요 정도까지도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수능에 가장 고난도 문제를 저격하는 6평이랑 9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EBS까지 변형을 해가지고 기출 EBS 선지 변형해서 그리고 자체 출제해가지고 만드는 모의고사고, 처음 보는 선지를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면서 훨씬 더 어려운 내용들까지도 다뤄볼 겁니다. 지엽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만점을 위해 가지고 마무리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기초 개념은 당연히 돼 있는 친구들이 들어야 돼. 이거는 기초 개념이 안 된 상태에서 들으면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단어는 처음 보는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설 강의 현장이나 스튜디오 촬영 업로드 되고요.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쌤이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10월에 개강하고 심화 주제 문제 10개씩 해가지고 총 3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쌤 저는 1등급까지만 가면 돼요. 아니, 듣지 마세요. 만점을 목표로 할 때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안정적인 만점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모의고사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관리가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잡고 기출문제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EBS랑 심화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지고 9월 평가원 치고 나서부터는 무한 모의고사 반복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시작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고3으로서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내가 과연 이 앞으로의 1년이라는 과정, 수능까지 가는 되게 빡센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쌤은 진짜로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게 해줄 자신이 너무너무 크고, 사실 작년을 통해서 쌤이 너무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지금 약간 솔직히 좀 자신감이 좀 과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만 확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쌤을 빡세게 믿고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면 쌤이 최고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좀 더 자신감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쌤을 믿고 한번 열심히 다 같이 달려가 가지고 마지막에 딱 수능을 치고 나서 50점 시험지를 받아든 상태로 이런 느낌으로 하얗게 불태웠다. 내가 진짜 올해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의 결과는 나에게 있을 수가 없다. 그것도 50점 시험지와 함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쌤 제자들은 이제 마음이 너무 가벼워진 상태로 쌤 뭐 술 사주세요, 고기 사주세요. 아직 성인도 안 된 애들이 그러면 막 그렇게 연락을 막 주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도 내년에 딱 이맘때쯤이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다가 약간 이렇게 내가 하얗게 불태웠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고 그걸 통해서 최고의 결과를 받았고 너무너무 뿌듯하니까 이제 놀자라는 느낌을 행복하게 좀 가질 수 있고, 쌤이랑 같이 Q&A도 다시 한번 내게 하고 DM도 보내가지고 쌤 너무 감사합니다, 쌤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볍게 대학 생활을 즐겁게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쌤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쌤은 이제 조만간 본격적으로 저스티스 개념 완성부터 이제 OT 영상을 또 찍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럼 OT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만날 강의를 본격적으로 찍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꽤 길게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쭉 따라와가지고 열심히 봐주신 친구들한테 감사를 좀 드리고요. 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